2019년 7월 논산 육군훈련소. 땡볕 아래 훈련병 300명이 연병장에 엎드려 있었다. 엎드려 뻗쳐 자세로 15분째. 팔뚝이 부들부들 떨리고 턱 아래로 땀이 줄줄 흘렀다. 그 한가운데 한 훈련병이 쓰러졌다. 야, 김도윤, 일어나. 조교 하사 윤성철이 달려와 훈련병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뺨을 후려쳤다. 철썩. 연병장이 조용해졌다. 300명의 눈동자가 공포로 얼어붙는다. 그때 연병장 끝 면회객 대기구역에서 한 노인이 일어섰다. 낡은 면바지, 해진 점퍼, 손에는 과일 바구니. 시골에서 올라온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노인의 눈이 달랐다. 조교를 응시하는 눈빛이 짐승을 노려보는 사냥꾼 같았다. 그리고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저 녀석 내 손자다. 그 순간 노인 옆에 있던 훈련소 부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급히 경례를 올린다. 충성. 중장님. 2019년 여름 논산의 지옥. 2019년 여름.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논산 육군훈련소였다. 7월의 충남 평야는 가마솥이었다. 아스팔트 위 체감온도 40도. 연병장에 세워둔 철모 안에서 계란이 익었다는 전설이 돌았다. 새벽 5시 기상나팔 소리에 눈을 뜬다. 5분 안에 완전 군장. 구보 제식훈련 사격 화생방. 밤 10시에 쓰러지듯 침상에 눕는다. 여기서 5주를 버텨야 훈련병 딱지를 뗀다. 3소대 2분대. 분대장 조교는 윤성철 하사. 군번 18테크7로 시작하는 3년차. 별명은 미친 개. 그는 기합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이었다.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그의 구두 뒷굽은 항상 반짝였고 훈련병들의 눈은 항상 충혈돼 있었다. 김도윤 훈련병 표적이 된 이유. 김도윤 23세. 서울 출신, 대학 휴학 후 입대. 체격은 평균, 체력도 평균. 말수가 적고 눈이 맑았다. 윤성철은 처음부터 김도윤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야, 너 왜 대답을 그렇게 해? 충성. 그게 대답이야? 깨 짖는 소리야? 김도윤의 충성은 또렷하고 정확했다. 문제는 그게 윤성철의 비위를 거슬렀다는 것이다. 굽실거리지 않았다. 기어들어가지 않았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게 죄였다. 저 새끼 눈빛 봐라. 군대를 뭘로 보는 거야? 윤성철은 김도윤을 정신상태 불량 훈련병으로 찍었다. 매일 추가 기합, 식사 시간 단축, 청소 재검, 잠은 항상 30분씩 덜 잤다. 2주차 김도윤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다. 3주차 10kg가 빠졌다. 4주차 기절했다. 그날은 7월 23일. 훈련소 전체 열중 쉬어 점호가 있던 날이었다. 연대장 대령이 내려왔고 전 훈련병이 연병장에 집합했다. 전체 차렷. 연대장님께 경례. 땡볕 아래 30분 동안 서 있었다. 연대장 훈시가 이어졌다. 제군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때 김도윤이 쓰러졌다. 탈수와 피로. 의무병이 달려왔다. 들것에 실려가려는 순간 윤성철이 가로막았다. 잠깐. 이 새끼 꾀병이야. 그는 김도윤의 멱살을 잡아 세웠다. 그리고 연병장 한복판에서 뺨을 때렸다. 철썩. 300명이 보는 앞에서, 연대장이 있는 앞에서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었으니까. 조교가 훈련병을 때리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 적어도 그때까지는. 면회객 대기구역.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과일 바구니를 무릎에 올리고 연병장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름은 김태호. 경기도 양평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다. 훈련소 부소장 이정훈이 그를 안내하고 있었다. 이정훈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손에 땀이 배어 있었다. 저 중장님, 면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원한 데서 기다리시죠.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여기서 보겠다. 내 손자가 어떻게 훈련받나. 그리고 그 순간
연병장에서 구타가 벌어졌다.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주름진 손이 과일 바구니를 움켜쥐었다. 저 녀석 내 손자다. 부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충성. 중장님. 그 순간 주변이 술렁였다. 면회 온 다른 가족들, 인솔 간부들, 헌병까지 모두가 허름한 노인을 다시 쳐다봤다. 중장? 예비역이 아니다. 현역 중장? 아니. 이 노인의 정체는 더 무서웠다. 노인의 정체는 살아있는 전설이다. 김태우 중장. 육군 제1군 사령관 출신. 60만 대군의 절반을 지휘했던 사람. 6년 전 예편했지만 군 내부에서는 아직도 살아있는 신하였다. 그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다. DMZ 무장공비 침투 당시 최전방 대대장이었다. 1사단장, 3군단장을 거쳐 1군 사령관까지. 그의 별명은 철혈태오. 엄격하기로 악명 높았지만 병사의 인권만큼은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이었다. 70년대 구타가 교육이던 시절. 그는 자기 부대에서 구타를 금지시켰다. 때려서 강해지면 걔도 장군시킨다가 그의 지론이었다. 그 김태우가 손자 면회를 왔다가 손자가 맞는 장면을 목격했다. 부소장 이정훈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15년 전 소위 시절 김태우 장군 밑에서 복무했었다.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중장님, 저는. 노인은 손을 들어 그를 멈췄다. 전화 좀 빌리자. 한 통의 전화에 사단이 뒤집힌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손가락으로 번호를 훑더니 부소장의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따르릉. 여기는 육군본부입니다. 김태우다. 인사참모부장 바꿔라. 잠시 정적.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 예, 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이었다. 지금 논산 육군훈련소에 있다. 내 손자가 조교한테 맞았다. 다른 애들도 다 보는 앞에서. 확인해라. 그리고 30분 안에 연락해라. 뚝. 전화가 끊어졌다.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육군이 뒤집혔다. 논산 훈련소장에게 전화가 갔다. 계룡대 육군본부가 발칵 뒤집혔다. 국방부 차관보가 보고를 받았다. 30분 후 논산 훈련소 정문에 검은 승용차 행렬이 줄을 섰다. 연병장에 윤성철 하사는 아직 상황을 몰랐다. 김도윤을 의무실로 보낸 뒤 평소처럼 훈련병들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다. 뭘 봐. 각자 자기 할 일 해. 그때 소대장이 뛰어왔다. 얼굴이 새하얗다. 윤 하사. 지금 당장 연대장실로. 예? 왜요? 몰라. 그냥 빨리 와. 윤성철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뭐, 또 무슨 서류 문제겠지. 연대장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굳어버렸다. 방 안에 있는 계급장들. 별 2개, 별 하나 독수리. 훈련소장, 연대장, 부소장. 그리고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허름한 노인. 들어와라. 훈련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평생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다. 윤성철 하사. 내가 오늘 김도윤 훈련병을 때렸지? 윤성철은 당황했지만 아직 위기감이 없었다. 예, 그게 기강 확립 차원에서. 닥쳐. 노인의 목소리였다. 낮고 조용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성철은 그제야 노인을 똑바로 봤다. 시골 할아버지처럼 보였던 그 노인.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와 위압감의 잘못됨을 느꼈다. 너 이름이 뭐냐? 윤성철입니다. 군번. 땡땡테크 땡땡땡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걸음이 느렸지만 위압감은 거대했다. 나는 김태우다. 내가 때린 그 훈련병 할아버지야. 윤성철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노인은 윤성철 앞에 섰다. 키 차이가 났다. 노인이 훨씬 작았다. 하지만 윤성철은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고개 들어. 윤성철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노인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다.
대신 깊은 실망이 있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아사. 군대가 뭔지 아나? 국민을 지키는 곳이다. 그런데 국민의 아들을 때리면 그게 군대냐? 노인은 뒤로 물러섰다. 훈련소장. 예. 훈련소장이 벌떡 일어섰다. 이 하사 어떻게 할 생각인가? 훈련소장은 진땀을 흘렸다. 즉각 보직 해임하고 헌병대 조사 후 군사재판에. 노인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아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노인을 바라봤다. 재판은 천천히 해도 된다. 그 전에 이 녀석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징계보다 무서운 벌.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연병장이 내려다 보였다. 300명의 훈련병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윤하사. 네. 너는 내일부터 훈련 마지막 날까지 매일 아침 점호대 연병장에 서라. 윤성철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인지 몰랐다. 모든 훈련병 앞에서 서서 내가 오늘 한 짓을 말해라. 그리고 사과해라. 윤성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게 싫으면 지금 당장 군복 벗어라. 나는 상관없다. 대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노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는 300명 앞에서 내 손자를 때렸다. 그럼 300명 앞에서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 윤성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고였다. 수치심인지 분노인지 후회인지 몰랐다. 그리고 노인이 덧붙였다. 수료식 날 모든 훈련병과 그 가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사과해라. 그게 내가 받을 진짜 벌이다. 훈련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장님 그것만으로 충분하시겠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때린 놈이 맞은 놈보다 더 창피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안 때린다. 이게 내가 한평생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배운 거다. 방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김도윤 훈련병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링거를 맞고 있었다. 볼에는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문이 열렸다. 도윤아. 김도윤이 고개를 돌렸다.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 노인은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에 내려놓았다. 사과를 하나 집어 천천히 깎기 시작했다. 많이 아프냐? 아니요, 괜찮아요. 노인은 웃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사과를 깎았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뭐가? 저기 장군님들 다 오시고. 노인은 사과 한 조각을 건넸다. 먹어라. 김도윤이 사과를 받았다. 한 입 베어 물었다. 아까까지 쓰디쓴 맛만 나던 입안에 달콤한 과즙이 퍼졌다. 군대는 원래 힘든 곳이다. 하지만 맞으면서 강해지는 건 아니야. 노인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씩씩하게 버텨라.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 김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억지로 삼키려 했지만 결국 흘러내렸다. 그 사건 이후 윤성철 하사는 매일 아침 점호대 연병장에 섰다. 처음엔 형식적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한 훈련병이 그에게 다가왔다. 하사님. 저도 예전에 맞은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윤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아무도 사과 안 했어요. 근데 하사님은 사과하시네요. 그 말에 윤성철의 눈이 흔들렸다. 4주 뒤 수료식. 연병장에 훈련병 가족 1000명이 모였다. 윤성철은 단상 위에 섰다. 저는 윤성철 하사입니다. 5주 전 저는 훈련병을 폭행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어디선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료식이 끝나고 한 노인이 단상 앞으로 다가왔다. 윤하사. 윤성철이 몸을 굳혔다. 김태우 중장이었다. 잘했다. 노인은 그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다. 그리고 손자 옆으로 돌아갔다. 윤성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수치심이 아니었다.
무언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 뒤로 논산 훈련소에는 이상한 전설이 남았다. 훈련병 때리면 농사꾼 할아버지가 찾아온다. 물론 과장된 이야기였다. 하지만 효과는 있었다. 조교들 사이에서 구타가 눈에 띄게 줄었다. 기합은 여전히 있었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암묵적 합의가 생겼다. 김도윤은 5주 훈련을 수료하고 자대에 배치받았다. 전역 후 대학에 복학했다. 가끔 할아버지 집에 들르면 노인은 항상 같은 말을 했다. 군대 잘 다녀왔지? 네, 할아버지 덕분에요. 노인은 웃었다. 내 덕이 아니야. 내가 버텨서 그런 거지. 논산의 여름은 여전히 뜨거웠다. 하지만 그 뒤로 훈련소 연병장에 부는 바람은 조금 덜 매섭게 느껴졌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꾸벅.